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그토록 좁은 곳에서 나 내 사랑을 잃었네. 기영도 그 집 앞. 그 사람은 당신에게 유일하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누구와도 닮지 않았고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사랑의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몸짓, 그의 몸의 선과 사소한 무게들, 때로 그의 무심함과 어긋남과 악마적인 행동까지도 그의 유일함을 증거하는 것 같다. 그라는 존재의 유일함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눈에 매혹되는 것은 다만 그의 첫 번째 이미지고 그 이미지들을 만지고 또 만지면서 그 사람의 고유성을 완성해 간다. 그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이 늦은 겨울날이었다 해도 그녀의 완벽한 유일성이 완성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녀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경이로운 발견의 시간을 만들었을 때 그는 그제야 그녀의 유일함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몰에 서해에 간 일이 있다. 바닷가의 낡고 허술한 음식점들과 그들이 달려온 검은 갯벌이 만드는 빽빽한 지평선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랏빛에 해가 지는 일은 몽환적이고 신비했다. 해가 지는 장면을 처음 본 것처럼 그녀는 들뜬 소녀의 얼굴을 하고 창밖으로 뛰어나가 일몰의 빛 속에서 산란하는 뒷모습을 드러내었다. 배가 들어오지 않는 선착장의 끝은 만조의 바다를 향해 위태롭게 뻗어 있었다. 그 순간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일몰의 장면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신비하게 흔들리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그녀의 고유함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보다 훨씬 경이로운 일이었다. 한동안 서해를 갈 수 없었을 때 그녀의 유일함은 이미 다른 시간의 빛깔이 되어 있었다. 어긋나는 시간들과 감당할 수 없는 붉은 밤들이 장난처럼 지나갔을 때 그녀의 유일함은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멍 같은 것이 되었다. 그 구멍은 그녀의 유일함이 일종의 착시일 수 있으며 그 자신이 만들어낸 최후의 이미지였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녀의 잘못도 그의 잘못도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삶은 상투적인 것이고 삶의 지독한 상투성은 그 사람의 유일함을 앗아갔다.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면서 뼈아픈 일이다.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가슴 아픈 창난의 상태에 머문다. 그가 누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거나 혹은 똑같은 이유로 그를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의 유일함은 나의 착각이나 환상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유일함이 보존될 수 있다면 사랑은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삶의 상투성이 자신의 상투성을 규정하는 지리멸렬한 시간 속에서 유일한 것은 모두 먼지처럼 바스러진다. 누구에게도 세상의 모든 뒷모습이 상투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공허한 순간이 올 것이다. 다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그 일몰의 만조바다에서 보았던 한 사람의 뒷모습을 봉인한다는 것, 그 봉인을 통해 그녀의 고독한 유일함을 은밀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일 뿐, 그래서 그녀의 고유한 고독을 해소할 수는 없다. 혹시 누군가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 단 하나뿐이구나 라고 믿었던 적 있으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특별했던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사랑의 시작과 끝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그토록 좁은 곳에서 나 내 사랑을 잃었네. 기영도 시인의 시 한 구절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사랑은 이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야 라는 믿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유일함 때문에 사랑을 잃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일함이라는 약속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빠져드는 걸까요? 그 시작점에는 아주 강력하고 낭만적인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일함이라는 약속이죠.
이 유일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딱 한 명뿐인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존재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의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른 누구로도 바꿀 수 없어. 이 강렬한 확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 특유의 몸짓, 몸의 성 같은 것들, 그리고 아주 사소한 버릇들까지, 심지어는 단점이나 좀 악마적이다 싶은 행동마저도요. 이 모든 사소한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 좋고 나쁨의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유일함이라는 건 딱 보고 저 사람이다 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첫눈에 반하는 그런 사랑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경험을 쌓으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하고 서서히 만들어가는 확신에 더 가깝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유일함이라는 감정이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원문에서는 바닷가에서 봤던 한 일몰을 떠올리는데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서로가 특별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 순간의 기억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기억의 배경이 그렇게 막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낡은 음식점들이 있고 검은 갯벌이 펼쳐진 좀 평범한 바닷가였을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데 그 일몰이 정말 몽환적이고 마치 어떤 신비로운 계시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화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 순간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일몰의 장면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신비하게 흔들리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초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장엄한 자연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요. 이건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닌가요? 그 사람의 유일함이 매일 뜨고 지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경이롭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존재가 우주의 질서마저 뛰어넘는 순간, 그게 바로 유일함이 가진 힘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이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감정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의 붕괴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한때는 세상을 가득 채웠던 그녀의 그 유일함에 대한 기억이 이제는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멍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충만함이 공허함으로 바뀐 거죠. 그럼 대체 뭐였을까요? 그 모든 게 그냥 아름다운 착각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렇게 되면 그토록 진짜라고 믿었던 사랑의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 완벽했던 사랑을 무너뜨린 적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투성이었어요. 유일함의 반대말이죠. 한때는 너무나 경이롭고 단 한 번뿐인 사건이었던 것들이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그녀의 잘못도 그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누구 한 명의 탓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가진 끔찍한 상투성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깊은 관계라도 서서히 닳게 만드는 어쩔 수 없는 힘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상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럼 뭐가 남을까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봉인된 기억입니다. 저자는 아주 씁쓸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일하고 특별했던 것이라도 결국엔 다 먼지처럼 바스러진다는 거죠. 삶의 그 지독한 상투성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자는 마지막 행동을 결심합니다. 첫째, 그 찬란했던 순간은 이제 지나갔다는 걸 깨닫습니다. 둘째, 바로 그 기억을 마음속에 봉인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셋째, 그렇게 해서 그 고독했던 유일함을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현실의 지루함이 그 기억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박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둘이 함께하는 추억과는 좀 달라요. 이건 아주 은밀하고 어찌 보면 이기적인 보존 행위입니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완벽했던 이상을 지키기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마지막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그 고유한 고독을 보존할 수는 있지만 그 고독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를 완벽하고 유일한 존재로 기억 속에 가둬두는 순간 현실의 그녀와는 더 이상 연결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기억 속에 고립시켜버리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현실의 삶으로부터 봉인해야만 하는 걸까요? 기억과 현실, 그리고 사랑을 지키려는 마음,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그토록 좁은 곳에서 나 내 사랑을 잃었네. 기영도 그 집 앞. 그 사람은 당신에게 유일하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누구와도 닮지 않았고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사랑의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몸짓, 그의 몸의 선과 사소한 무게들, 때로 그의 무심함과 어긋남과 악마적인 행동까지도 그의 유일함을 증거하는 것 같다. 그라는 존재의 유일함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눈에 매혹되는 것은 다만 그의 첫 번째 이미지고 그 이미지들을 만지고 또 만지면서 그 사람의 고유성을 완성해 간다. 그가 그녀를 처음 본 것이 늦은 겨울날이었다 해도 그녀의 완벽한 유일성이 완성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녀의 이미지가 끊임없이 경이로운 발견의 시간을 만들었을 때 그는 그제야 그녀의 유일함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몰의 서해에 간 일이 있다. 바닷가의 낡고 허술한 음식점들과 그들이 달려온 검은 갯벌이 만드는 빽빽한 지평선은 아름답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랏빛에 해가 지는 일은 몽환적이고 신비했다. 해가 지는 장면을 처음 본 것처럼 그녀는 들뜬 소녀의 얼굴을 하고 창밖으로 뛰어나가 일몰의 빛 속에서 산란하는 뒷모습을 드러내었다. 배가 들어오지 않는 선착장의 끝은 만조의 바다를 향해 위태롭게 뻗어 있었다. 그 순간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일몰의 장면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신비하게 흔들리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그녀의 고유함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보다 훨씬 경이로운 일이었다. 한동안 서해를 갈 수 없었을 때 그녀의 유일함은 이미 다른 시간의 빛깔이 되어 있었다. 어긋나는 시간들과 감당할 수 없는 붉은 밤들이 장난처럼 지나갔을 때 그녀의 유일함은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멍 같은 것이 되었다. 그 구멍은 그녀의 유일함이 일종의 착시일 수 있으며 그 자신이 만들어낸 최후의 이미지였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녀의 잘못도 그의 잘못도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삶은 상투적인 것이고 삶의 지독한 상투성은 그 사람의 유일함을 앗아갔다.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면서 뼈아픈 일이다.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가슴 아픈 창난의 상태에 머문다. 그가 누구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거나 혹은 똑같은 이유로 그를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그 사람의 유일함은 나의 착각이나 환상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의 유일함이 보존될 수 있다면 사랑은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삶의 상투성이 자신의 상투성을 규정하는 지리멸렬한 시간 속에서 유일한 것은 모두 먼지처럼 바스러진다. 누구에게도 세상의 모든 뒷모습이 상투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공허한 순간이 올 것이다. 다만 그에게 남겨진 것은 그 일몰의 만조바다에서 보았던 한 사람의 뒷모습을 봉인한다는 것, 그 봉인을 통해 그녀의 고독한 유일함을 은밀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일 뿐, 그래서 그녀의 고유한 고독을 해소할 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고독한 유일함과 사랑의 상투성이라는 제목의 에세이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정말 이 사람밖에 없다고 느끼는 그 특별함 있잖아요. 그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그리고 그토록 단단해 보였던 감정이 왜 일상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파고드는 그런 글이죠. 이 글이 시작되는 구절이 참 인상 깊어요. 기영도 시인의 시인데요.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그토록 좁은 곳에서 난 내 사랑을 잃었네. 딱 두 줄인데 뭐랄까 사랑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기에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그 사람과 나라는 그 좁은 곳에서 사랑을 잃게 되는 그 아이러니.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입니다. 한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놓게 만드는 유일함이라는 마법. 그리고 그 마법을 서서히 풀어버리는 삶의 상투성이라는 현실.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를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아마 들으시면서 당신의 기억 속 한 사람 혹은 스쳐 지나갔던 관계들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글쓴이는 사랑의 가장 큰 이유로 그 사람의 유일함을 꼽습니다. 목소리, 손짓, 사소한 버릇, 심지어는 단점마저도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건 이 유일함이라는 게 첫눈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는 첫인상을 그저 첫 번째 이미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 그 이미지들을 만지고 또 만지면서 그 사람의 고유성을 완성해 간다고 표현해요. 이건 단순히 상대를 알아가는 걸 넘어서 뭐랄까 관계 속에서 함께 그 사람의 특별함을 조각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녀의 완벽한 유일성이 완성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라는 문장이 바로 그 말이군요. 그냥 저 사람은 원래 특별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비로소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상화 과정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확대하고 거기에 우리만의 의미를 막 덧붙여서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에세이는 그 이상화 과정이 얼마나 경이로운 경험인지를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는 셈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만들어낸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씁쓸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었던 모습을 사랑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죠. 100% 객관적인 사랑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결국 사랑이란 건 지극히 주관적인 시선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행위일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경이로움, 바로 그 자체겠죠. 글쓴이는 가로 그 경이로움이 폭발했던 한순간을 포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글을 읽다가 정말 숨을 멈추고 보게 된 부분이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그녀의 유일함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각인되는 결정적인 순간, 서해로 일몰을 보러 갔던 이러 말이죠. 그런데 배경 묘사가 참 뜻밖이에요. 보통 이런 장면이면 막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아름다운 해변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여긴 낡고 허름한 음식점에 창밖으로는 검은 갯벌이 펼쳐져 있어요. 글쓴이 더 솔직하게 말하죠. 아름답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가 아니었다는 것.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초라하기까지 한 현실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보랏빛으로 물드는 해질녘 하늘만큼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고 해요. 상투적인 현실에 갑자기 마법 같은 순간이 끼어든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가 마치 난생 처음 일몰을 보는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창밖으로 뛰어나가죠. 그리고 그 보랏빛 노을 속에 서 있는 뒷모습을 글쓴이가 바라봅니다. 여기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쓰죠. 그 순간 세상에서 유일한 것은 일몰의 장면이 아니라 그 빛 속에서 신비하게 흔들리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고요함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보다 훨씬 경이로운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반복되는 우주적인 현상인 일출과 일몰의 그 장엄함보다 지금 내 눈앞에 한 사람이 더 경이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상화의 절정이자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장면이죠. 와, 정말 강렬한 표현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거대한 아름다움보다 한 사람이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글쓴이의 우주 그 자체가 된 거잖아요.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경험일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통찰은 이거예요. 사랑에서 느끼는 유일함이란 그 사람의 스펙이나 특징 목록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특정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결합해서 창조해내는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거라는 거죠. 그날 다른 사람도 그녀의 뒷모습을 봤겠지만 일몰보다 경이롭다는 의미를 부여한 건 오직 글쓴이 뿐이었으니까요. 없겠죠. 글의 분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긋나는 시간들과 감당할 수 없는 붉은 밤들이 장난처럼 지나갔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신호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차갑게 묘사됩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경이로웠던 그녀의 유일함이 이제는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깊고 어두운 구멍처럼 느껴진다고요. 나를 충만하게 했던 그 특별함이 이제는 나를 텅 비게 만드는 결핍의 상징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아픈 자기 고백이 나와요. 어쩌면 그토록 확신했던 유일함이 사실은 일종의 착시였을지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최후의 이미지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깨달음 아닌가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게 내 환상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글쓴이는 여기서 남 탓이나 내 탓을 하지 않아요. 보통 관계가 끝나면 그 사람이 변했어 혹은 내가 부족했어 라며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글쓴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이 글이 단순한 실연 에세이를 넘어서 삶에 대한 보편적인 통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럼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그 경이로웠던 사랑은 왜 무너진 걸까요? 글쓴이가 지목하는 범위는 아주 뜻밖의 것입니다. 바로 삶의 지독한 상투성이에요. 거대한 사건이나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아침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걱정을 하고 비슷한 문제로 다투는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시간의 힘이 사랑의 근간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는 거죠. 아, 삶의 상투성.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일 수도 있겠네요. 로맨스의 가장 큰 적은 드라마틱한 비극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설거짓거리나 월요일 아침 같은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서해의 일몰 같은 비일상적이고 마법 같은 순간은 상투적인 일상 속에서 계속 유지될 수가 없죠. 글쓴이는 삶의 상투성이 나 자신조차 상투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표현해요. 나 자신이 무뎌지고 평범해지는 그 시간 속에서 타인의 반짝이는 유일함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지켜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네요. 사랑을 죽이는 건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의 무게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뼈아픈 통찰인데요. 그렇죠. 특별한 잘못 없이 그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유일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유일해서 사랑했는데 그 유일함이 일상 때문에 사라진다. 글은 이 복잡한 상황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죠. 세상에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면서 뼈아픈 일이다. 이 역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경이로운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그대로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에 대체 불가능한 사랑의 대상이 되죠. 하지만 뼈아픈 이유는 바로 그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타인이기 때문에 그의 고유함이 처음에는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벽이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느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라리 그 유일함이 나의 착각이나 환상이었다고 믿는 편이 덜 고통스러울 거라고 말하는군요. 이건 일종의 자기 방어 같아요. 그 찬란했던 진실을 현실 속에서 지켜낼 수 없으니 차라리 처음부터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체념은 아주 공허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누구에게도 세상의 모든 뒷모습이 상투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공허한 순간이 올 것이다. 서해 바다에서 봤던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었던 그 특별한 뒷모습마저 결국 길거리의 수많은 뒷모습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풍경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것. 사랑의 마법이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남는 걸까요? 모든 게 바래고 평범해진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글의 마지막은 하나의 행위를 묘사하면서 끝나죠. 바로 그 일몰의 바다에서 봤던
한 사람의 뒷모습을 기억 속에 봉인하는 것입니다. 이 봉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현실의 그녀는 변했고 관계도 끝났지만 가장 빛났던 그 승갈의 이미지만큼은 훼손되지 않도록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둬두는 행위죠. 아름다운 나비를 잡아다 박제해서 영원히 보존하는 것과 비슷해요. 은밀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보존한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군요. 이건 더 이상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기억을 지킴으로써 그런 사랑을 했던 나 자신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름답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슬프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도 분명히 말하죠. 이 봉인이 그녀의 고유한 고독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요. 현실의 그녀가 지금 어떤 삶을 살든 어떤 고독을 느끼든 이 기억의 봉인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철저히 나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변해버린 현실로부터 가장 순수했던 순간의 기억을 지켜내려는 어쩌면 가장 이기적이면서도 가장 순수한 마지막 시도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에세이를 통해 사랑 안에서 유일함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태어나고 삶의 상투성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사랑의 가장 황홀한 순간부터 가장 아픈 현실까지 정말 정직하게 담아낸 글이었네요. 마지막에 나온 봉인이라는 행위가 특히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가장 빛났던 순간의 기억을 마음속에 박제해두는 것. 이것은 변해가는 현실의 상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작별의식일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장 아름다웠던 그 본질만이라도 영원히 사랑하려는 마지막 방식일까요? 어느 쪽이든 현실을 이기지 못했다는 씁쓸한 인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 글은 답을 주는 대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끝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봉인해둔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그게 서해의 일몰이었든 어느 골목길의 가로등 불빛 아래였든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인된 기억은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는지, 혹은 과거에 발목 잡히게 하는 족쇄가 되는지 한 번쯤 조용히 들여다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